안녕하십니까. 묵계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871 침법의 한계와 부작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871 한의원에 가시게 되면 대부분 871 침을 맞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침법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맛보기 정도로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871 침에서 폐전격, 폐보호법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폐전격은 태음인 목체질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적인 침 처방입니다. 그리고 허약한 폐 기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육기, 풍한, 서습, 조화, 즉 바람기운, 차가운기운, 더운기운, 습기, 건조함, 화기 이 6개의 육기적 상태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폐전격이. 왜냐하면 태음인은 안 그래도 서늘하고 습기가 과도해지기 쉬운데 폐전격을 시술하면 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폐전격을 맞은 직후에는 이 태음인들이 처음에는 호흡도 잘 되고 가슴도 편안했는데 곧바로 몸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아래로 깔리는 듯한 느낌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는 추운 계절에 몸까지 냉할 때는 몸이 더욱 차가워져서 감기에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태양인 금체질에게 폐전격은 이 871 침법에서는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처방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 폐와 기관지 계통이 건조하고 열이 날 때는 또는 피부가 메마를 때는 이 폐전격, 폐보법이 체질 상관없이 매우 좋은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질에는 이 태양인 체질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폐전격을 적용할 때는 좀 더 섬세하고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긴 하겠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태양인인 사람들이 체질에는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런데도 이 폐전격으로 효과를 본 간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871 침법의 어떤 한계, 그런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잦은 흡연으로 목이 심하게 칼칼한 태양인 환자에게 좁쌀로 손가락 수질에 폐전격을 시술한 적이 있습니다. 자, 곧바로 목이 부드럽고 편해지더군요. 다만 이렇게 처방할 때는 좁쌀을 붙여넣는 또는 침으로 자침하는 그 시간을 잘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너무 오래 자침하거나 좁쌀을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침 공부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소화 기능이 크게 떨어졌는데 맥을 잡아보니 우측 촌맥입니다. 폐맥이 약하고 건조한 산맥, 즉 까끌까끌한 가을의 기운과 비슷한 그런 산맥을 띠고 있었습니다. 태양인임에도 과도한 흡연으로 폐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위장의 소화 기능에도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역시 좁쌀로 폐전격을 시술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소화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 폐와 위장을 연결해서 생각한 것은 폐경락의 출발점이 위장의 모혈인 중환이기 때문입니다. 즉 폐와 위장은 서로 연결된 것이죠. 물론 모든 소화 기능의 문제가 폐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위장의 문제를 모두 폐의 문제로 오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금호 김홍경 선생님의 동양의학혁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암 같은 적이 주먹만큼이나 커다랗게 붙어있는 환자를 한의 즉 삼침법을 공부하는 학생이 완치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몇 년이나 다녀도 낫지 않던 것을 한 학생이 일주일간의 치료로 치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해줬냐고 물었더니 좌간 우폐론, 즉 좌측의 간, 우측의 폐. 해부학적으로 물론 간은 오른쪽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동양학적으로는 좌간 우폐라고 합니다. 또 좌병 우치, 왼쪽에 병이 있으면
우측을 치료하고 우병좌치, 우측에 병이 있으면 좌측을 치료한다는 그 이론을 따라서 오른쪽에는 간전격을, 왼쪽에는 폐전격을 놨다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적이 완전히 없어지더라는 것이었어요. 신기한 일이지요. 방금 언급한 내용을 나름대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동양의학의 장상학 이론에 따르면 간의 기운은 이 왼쪽으로 상승하고 또 이 폐의 기운은 우측 하단으로 하강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는 경락 흐름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전격과 폐전격은 음과 양이다. 올라가는 것은 양이고 내려가는 것은 음이니까 음과 양은 물론 몸의 이 좌측과 우측의 균형을 동시에 잡아주는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상승과 하강이라는 기혈순환을 촉진하는 처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왼쪽의 간전격과 우폐전격은 체질을 불문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처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태양인 금체질 지인이 심한 폐기종을 앓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확한 체질감별과, 물론 저한테 받았죠. 체질감별과 대체요법으로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육체적으로 다소 무리를 했고 스트레스를 연속해서 받고는 몸살 감기를 심하게 앓았습니다. 아직 후유증이 있는 상태에서 일 때문에 대구에 왔는데 가슴이 계속 답답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좌수에는 좁쌀로 간전격을, 이 우수에는 체질에는 맞지 않지만 폐전격을 붙여주었습니다. 지인이 앓고 있는 이 폐기종은 폐가 말라 들어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사실 폐암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자, 이 폐기종의 원인은 스트레스 등으로 간혈이 메마르면서 열이 발생했고 이 열이 상승하면서 폐와 기관지를 말려 폐기종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전격으로 간혈을 충만하게 하고 또 간을 안정시키면서 이렇게 체질에도 도움이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오른쪽에는 폐전격으로 메마른 폐를 시원하고 촉촉하게 적셔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곧바로 가슴 답답함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자, 네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장부 강약에만 매몰된 이 팔체질 침범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병은 단지 팔체질 침에서 말하는 그 장부 불균형 하나에서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음양의 불균형, 육기의 불균형, 경락의 불통 등 그 병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만약 장부 강약 위주의 팔체질 침만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절름발이 침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기도 어렵겠지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부 이외의 음양과 육기적 상태를 제대로 잃지 못하면 체질 진단을 정확히 해놓고도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질 진단이 잘못되어도 음양이나 육기가 우연히 맞아떨어지면 운 좋게도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기회에 언제 상세하게 한번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마디로 이 팔체질 침법은 불완전한 침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도 최종적인 체질 확진은 팔체질 침의 결과로만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팔체질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침법 강의를 통해서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은 팔체질나라 네이버 카페와 팔체질나라 연구소 블로그 공지사항에 올라온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강하신 분들의 반응이 혹시 궁금하시다면 팔체질나라 네이버 카페에 자발적으로 올려주신 침법 수강 후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